연평도 윗선 6.25 때 대한민국 해군과 미 해군이 싸워 이겨가지고 완전히 북한 서해바다를 다 장악했어요. 근데 휴전을 하다 보니까 장악한 해군들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연평도 아주 윗선에다가 우리가 NLL을 그게 돼서 북한 애들은 배로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의 힘이에요. 서해를 우리가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북상된 NLL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맨날 연평 해전 버리고 막 도발한 거 아닙니까? 그걸 노무현이가 김정일 만나가지고 NLL을 무력화시키는 서해 평화지대를 만든다. 그거 만든 겁니다. 그거 어제 따로 뽑아가지고 서해 평화지대를 그대로 만들겠다. 자, NLL은 선이죠, 선. 우리 휴전선도 선 아닙니까? 그럼 바다에도 휴전선하고 똑같이 NLL 선이 있는데 선을 지키려고 해도 북한 배 들어오죠, 중국 배 들어오죠. 그걸 막느라고 막 연평해전 벌어지고 그랬는데 이거를 선을 없애버리고 연평도, 김포, 강화까지 이렇게 둥글게 면으로 만들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지켜냅니까? 어디까지가 북한 바다고 어디까지가 남한 바다, 그게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그걸 공동 어로 수역이라 그럽니다. 자, 북한에 민간 어부 있습니까? 북한에 자기 고기 빼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북한의 고깃배들은 전부 다 북한 인민군 소속이에요. 그런데 공동 어로 수역으로 다 NLL 무력화시켜가지고 같이 고기 잡는다? 북한 군함이랑 같이 우리 어부들하고 같이 고기를 잡아요?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노무현 때 김정일이. 그걸 따로 빼가지고 어제 또 맨 앞에다가 갖다 박아서 대한민국 바다를 김정은이에게 넘겨줬습니다. 돈만 넘겨준 게 아니라, 돈만 퍼준 게 아니라 지금 영토를 넘겨줘 버렸어요, 영토를. 우울하고 슬플 때 이 사람 방송을 봅니다. 저는 괴롭고 나라가 무너져 간다고 생각될 때 이 사람 방송을 봅니다. 좌파들이 지랄하고 문재인이가 지랄 뺄 때 저는 이분의 방송을 봅니다.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구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미디어치 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 오랜만에 뵙는 거죠. 지난주 한 주 쉬었으니까.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제 김정은, 문재인 둘이 만났죠? 정상회담은 아닙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북쪽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괴뢰 세력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아니고 문재인, 김정은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둘이서. 어제 그 회담 선언문 보셨어요? 저는요, 그래도 최소한 김정은이가 지금 손자잖아요, 그 김씨가의.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 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는요, 핵시설 폐기, 핵물질 검증, 아주 구체적으로의 핵폐기 방식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했던 육자회담 공동선언문에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핵시설을 모두 다 폐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자가 하는 그 선언문에 지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꽤나 구체적으로 얘기해놓고 다 안 지켰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러면 손자는 훨씬 더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핵폐기 방식을 해도 믿을까 말까 아닙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자세하게 핵폐기 방법을 협의해도 그걸 믿을까 말까 한데 어제 선언문에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북한의 핵폐기란 단어는 하나도 없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한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한반도 비핵화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확인한다. 근데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북한의 문제가 핵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가요? 6.25 때 핵이 있었어요? 우리 뭐 칼기 납치하고 칼기 폭파하고 버마 아웅산 테러 저지르고 이때 핵 있었습니까? 핵은 일개 아니에요. 원래부터 저 집단은 1인 수령 독재를 통해서 인민들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소수의 김씨 일감만 배불리 먹으면서 우리 동포들을 짓밟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그걸 더 효과적으로 짓밟고 국제사회를 개입을 못하게 하려고 핵을 만든 거지 핵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핵을 만약에 뽑아낸다, 진짜로 핵을 뽑아내고 그 조건으로 우리한테 100조 원을 연간 요구하고 그걸로 대한민국을 다 빨아먹고 연방제 통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핵을 들고 그냥 저렇게 있는 게 나아요. 그거보다는 핵 뽑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우리 돈 뺏어 먹으면 그게 더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고민했던 거는 김정은이라는 자가 북한은 그래도 김일성 93년도부터 최소 30년간 300만 명의 인민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면서 핵을 지금 완성했는데, 야, 이 핵을 과연 김정은이가 실제로 뽑아낼 수 있을까? 오히려 뽑아내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핵 뽑아내고 연방제가 돼버리면은 과연 김정은이가 그 정도의 이 변혁을 해낼 수 있을까? 제가 제일 크게 걱정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스탈린 있죠, 스탈린. 그 김정은이 할아버지를 졸개로 부렸던 스탈린급 되면은 그런 변혁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안 좋은 방향으로. 그 김정은이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대체 어느 정도 인물 수준 될까? 제가 그거 하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제 보셨어요?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둘이 딱 서가지고 그 문재인이 더듬 거리면서 뭐 떠들다가 그보다 한 30살은 아래인 김정은이가 마이크 딱 잡고 뭐 8천만 민족을 같이 하고 싶었고 함께 하고 싶었고 뭐 지가 락 가수니까 뭐 거의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 떠들어대는데 문재인이보다 3배는 더 말을 길게 하더라고. 우리가 그래도 장유 유서사인데 문재인이 옆에 딱 호구로 앉혀놓고 지가 3배를 더 떠들어대요. 그러면서 막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절주절 떠들어대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어제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했는지를 막 떠들어댔어요. 이게 또 요즘에 원래 80kg로 돼서 이렇게 국방 뭐 무슨 위원장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130kg 130kg 7년 만에 애가 그냥 막 숨이 가빠가지고 막 숨가쁜 상황에서 목에 힘은 주고 막 떠드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저는 그걸 보고 아, 김정은이는 고위탈국자 장진석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연기자에 불과하구나. 대본 갖다 써주면은 그거 김일성 흉내내면서 읽는 놈에 불과하구나. 저는 어제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놈에 아무것도. 그냥 써준 대로 읽고 주는 대로 술 마시고 싹스핀 넣어주면 싹스핀 먹고 북한의 1일 독재 체제를 상징하는 하나의 허수아비 꼭두각시 연기자에 불과하다는 게 어제 김정은이 문재인 옆에 앉혀놓고 연설하는데 완전히 그냥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북한은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냐? 노동당 실세 간부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황경서, 최룡해, 지난번에 왔었던 저 천안함 폭침했던 김영철, 이게 원래 김정일 때부터 실세들이거든요. 이 인간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김정은이는 그냥 스피커로 하나 얹어놓은 겁니다. 그럼 이런 김정은 따위가 30년간 300만 굶겨 죽이고 만든 핵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애요. 아무 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정상회담 선언문은요, 이 문구가 나옵니다. 이 문구 그대로 나와요. 최근 북한에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자, 최근 핵 관련해가지고 북한에서 조치 취한 거 뭡니까? 뭐 있어요? 기억나세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고 핵폐기장을 폐기한다고 와장창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북한 노동당 전원위원회에서의 결정문인데, 그 결정문의 핵심은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다 완성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고 이제 북한은 핵 보유 강국으로서 핵 보유국들과 함께 군축회담을 하겠다. 이게 정확한 원문입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취한 북한의 조치예요. 핵 보유국을 선언하는 게 북한의 조치인데, 문재인이는 지금 그 조치가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어제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제 선언문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을 문재인이가 인정하고 사인해버린 겁니다. 이거 김정은 자체가 북한 노동당의 허수아비인데, 그 김정은이라는 허수아비가 어제 문재인을 완전히 호구로 데리고 놀았습니다. 그 뭡니까 이거? 허수아비의 호구 아니에요? 그러니 선언문에다가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빼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거 그 내용 빼면은 13개 조항 전체가 다 퍼주는 겁니다. 전체가 다 퍼주는 거예요, 북한에다가. 14선언, 노무현이하고 김정일이하고 만났던 2007년도 10월 4일날 선언했던 14선언문 있죠? 그게 정확히 14조 원짜리 돈 퍼주는 게 그 14선언문입니다. 근데 그 14선언문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어제 문재인이가 도장을 또 찍었습니다. 근데 그 14선언문에서는 돈만 퍼준 게 아니에요. 돈만 퍼준 게 아니고, 우리 서해바다 있죠? 서해바다, 북방한계선, 연평도 윗선, 6.25 때 대한민국 해군과 미 해군이 싸워 이겨가지고 완전히 북한 서해바다를 다 장악했어요. 근데 휴전을 하다 보니까 장악한 해군들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연평도 아주 윗선에다가 우리가 NLL을 그게 돼서 북한 애들은 배로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의 힘이에요. 서해를 우리가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북상된 NLL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맨날 연평 해전 버리고 막 도발한 거 아닙니까? 그걸 노무현이가 김정일 만나가지고 NLL을 무력화시키는 서해 평화지대를 만든다. 그거 만든 겁니다. 그거 어제 따로 뽑아가지고 서해 평화지대를 그대로 만들겠다. 자, NLL은 선이죠, 선. 우리 휴전선도 선 아닙니까? 그럼 바다에도 휴전선하고 똑같이 NLL 선이 있는데, 선을 지키려고 해도 북한 배 들어오죠, 중국 배 들어오죠. 그걸 막느라고 막 연평해전 멀어지고 그랬는데, 이거를 선을 없애버리고 연평도, 김포, 강화까지 이렇게 둥글게 면으로 만들자 그러니 이걸 어떻게 지켜냅니까? 어디까지가 북한 바다고 어디까지가 남한 바다, 그게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그걸 공동 어로 수역이라 그럽니다. 자, 북한에 민간 어부 있습니까? 북한에 자기 고기 빼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북한의 고깃배들은 전부 다 북한 인민군 소속이에요.
그런데 공동 언어 수용으로 다 얘네들 무력화시켜가지고 같이 고기 잡는다? 북한 군함이랑 같이 우리 어부들하고 같이 고기를 잡아요?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노무현 때 김정일이. 그걸 따로 빼가지고 어제 또 맨 앞에다가 갖다 박아서 대한민국 바다를 김정은이에게 넘겨줬습니다. 돈만 넘겨준 게 아니에요. 돈만 퍼준 게 아니라 지금 영토를 넘겨줘 버렸어요. 영토를. 그거 저 진중권하고 변희재 사망률이라는 토론이 있는데요. 그때 한 500만 명이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선 출마했을 때 그거 검색해서 보세요. 제가 그 NLL이 왜 문제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놓은 토론 방송이 있습니다. 완전히 서해바다 다 날라갔습니다. 어제. 그래 놓고 좋다고 지금 뭐 평화가 왔네 평화가 왔네 이러고 있잖아요. 자, 평화가 왔을까요 진짜? 지금 주한미 대사가 1년 6개월째 공석입니다. 미국이 지금 주한미 대사를 보내지를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지금 뭘 하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야 돼가지고 지금까지 안 보내고 있다가 해리 해리스라고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출신입니다. 미 태평양 함대라는 것은 미 전체 해군과 공군의 52%의 전력을 갖고 있는 군대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최강의 군대죠. 미 태평양 함대가. 미 태평양 함대와 러시아, 중국, 일본 전체가 싸워도 태평양 함대가 이깁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사령관인 해리 해리스라는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었어요. 지난 2월에. 지금 호주가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 서방 국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에서 중국과 지금 미국이 충돌하잖아요. 호주와 함께 중국을 막으려고 해리 해리스 사령관을 올 2월에 호주 대사로 임명했는데 이 해리 해리스 사령관을 그저께 주한미 대사로 임명합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된 사람을 지금 한국으로 뽑아내버렸어요. 자, 대한민국에 지금 평화가 왔다고요? 대한민국에 평화가 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하면요, 주한미 대사관을 외교관을 앉혀야 될 거 아닙니까? 평화를 수습하려면은 왜 군 출신을 앉힙니까? 평화가 왔다는데. 그것도 일반 군인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함대를 움직이는 그 사령관을 지금 주한미 대사로 왜 보냅니까? 지금 평화가 왔는데.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요, 어제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쇼를 할 때 주한미 대사로 내정이 된 해리 해리스가 어제 아베 총리하고 둘이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같은 시간에 만났어요. 아니, 왜 주한미 대사가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납니까? 일본에 주일미 대사 있습니다. 이게 할 말이 없으니까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협의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협의하려면은 주일미 대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왜 주한미 대사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할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오늘 일본 언론에서 일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김정은이 까불다가 트럼프하고 판 깨지면은 즉각적인 북한 해상 봉쇄와 북폭으로 간다. 미국이 일본에 설명했다. 지금 보도 쏟아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자, 해리 해리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자 주한미 대사와 아베 총리가 어제 무슨 얘기 했겠어요? 무슨 얘기? 지금 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어머니가 일본계입니다. 지한파라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친일파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일본계 주한미 대사와 아베 총리가 어제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 했겠냐고요. 그것도 군 출신이고. 저 김정은이 문재인이 저거 아무리 봐도 저 트럼프하고 한따까리 하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해상봉쇄 어느 군대가 들어가죠? 우리가 북한 전역을 해상봉쇄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군 쓸까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해군 안 씁니다. 이게 내통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해군한테 서해 맡기겠어요? 해보라고는 하겠죠. 해보라고. 근데 그거 안 믿고 어디 군대가 들어오냐면요. 해상공사하면요. 1차로 주일미군이 들어갑니다. 주일미군이 들어가요. 대한민국 주한미군은 육군입니다. 육군에서 방어. 네. 주일미군은 해군 공군 중심이에요. 공격용이에요. 주일미군은. 당연히 주일미군이 들어가고 호주에서 들어오죠. 당연히 호주에서. 그리고 미 태평양 함대 들어오죠.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전체를 해상공세해서 김정은이를 완전히 말려 죽이는 그 전략이 만약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쇼를 하다 걸렸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몇 개 군대예요. 주일미군 그리고 주한미군도 통제해야죠. 그래도 그리고 일본 자위대, 태평양 함대, 호주 해군 그거를 통제해야 되는 사람이 주한미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 주한미 대사를 태평양 함대 사령관 출신이고 일본계여서 일본하고 잘 손이 맞는 해리 해리스 대사를 임명한 겁니다. 김정은 문재인 평화쇼가 깨졌을 때 그거 대비해가지고 전쟁 총 전문가가 주한미 대사로 온 겁니다. 마치 해리 해리스 대사는 우리 6.25 때 맥아더 장군이 16개국 참전국을 다 총괄사령관 했잖아요. 미국만 지휘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군부터 16개국 참전군 전체를 사령관한 게 맥아더 장군인데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지금 그 역할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화가 왔어요? 지금 미국, 일본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평화가 옵니까? 평화가 오기는. 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5월 말쯤 만난다 그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빨리 만나자 그래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만나자. 질질 끌어봐야 필요 없다. 이거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 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는 핵 보유국 입장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등하게 군축을 하자고 떠들고 있는데 그걸 미국이 왜 받아줍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탄 깨지면 미국이 해상공세 들어갔을 때 김정은이 저거 목숨 남아있겠습니까? 김정은이는 전범이 되고 인권 말살자가 돼서 제1순위로 참수나가게 되어있죠. 1순위로. 근데 김정은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그냥 허수아비인데 허수아비에 불과한데 이거 뭐냐 왜 나만 죽어야 돼?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정통한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만난다는 핑계로 지금 싱가폴 얘기 나옵니다. 싱가폴 망명하기 좋은 장소 찾고 있다. 싱가폴 망명하기 좋습니다. 도시국가죠. 트럼프 만난다는 핑계로 비행기 타고 와서 트럼프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살려주세요 해서 망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는 김정은이가 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인간과 허수아비긴 하지만은 김정은이는 대한민국, 일본, 미국에 있는 간첩명단 5만 명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망명을 할 때 적대 국가의 정보를 가져오면은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김정은이가 간첩명단 5만 명 들고 망명하면요 주당 1억씩만 해도요 몇천억 돼요. 몇천억. 차라리 그게 낫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간첩 다 잡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게 그거고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면 참수당하는데? 참수당하는지 아니면은 차라리 최룡해나 황경서나 김영철이나 이런 놈들이 미국이랑 얘기 안 되면 김정은이를 그냥 생포해가지고 김정은이 팔아넘긴 다음에 우리는 김정은이가 시키는 대로 쓸 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북한이란 저 인권 말살 체제에서 인간적인 신뢰야 을리 이런 게 있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신고해버리고 이런 나라에서 무슨 통지끼리 을리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김정은이 오세요. 김정은은 지 고모부를 로켓 이고 지 이복형을 화학무기로 하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는요 안 돼요. 저기 아무리 잔머리 써도 안 됩니다. 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은이가 간첩명단 들고 망명하던지, 그게 아니면은 북한 내에서 생포당해가지고 미국에 넘어가던지, 그게 아니면은 북폭 맞아가지고 그냥 죽던지, 그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제일 아까 위험했던 거는 김정은이가 스탈린급 돼가지고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남한을 접수하는 게 제일 위험했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일자로 문재인의 운이 다했구나. 그렇게 사기 탄핵하고 박 대통령 25년 때려놓고 마구잡이 잡아들이더니 어제 일자로 이제 다 찼어요. 문재인이는 이제 추락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추락하는 길만. 문재인하고 김정은 쇼 이제 조만간에 다 드러납니다. 지금 저 미국 언론들 보세요. 지금 한국 언론 이거 보지 마시고 저 미국 언론들 제가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미디어치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치고요. 어제 그 선언문대에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저거 뭐 하는 거냐 저거. 저게 뭐냐.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이야 언론들 동원해서 사기칠 수 있지만은 이건 상대가 미국이잖아요. 상대가.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우리 스스로 이걸 깨닫고 우리 스스로 여러와 같이 김정은과 문재인의 사기극을 밝히고 우리 힘으로 김정은이가 어쩔 수 없이 망명하게 만들고 문재인이는 우리가 끌어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김정은이까지야 트럼프가 어떻게 잡아낸다 해도 문재인은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끌어내리면요 북한이 초토화돼도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고 일본의 아베한테 기회가 갑니다. 아베한테. 미국이 다 해주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다 해주면요 아베가 다 먹어요. 아시아를. 이제 잘 보고, 문재인이 이미 운이 다 끝났고 저 드루킹 봤죠? 드루킹 사건. 그건 지금 대선 여론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 은폐 사건. 이게 더 큰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지금 은폐하고 있는 게. 저걸로 충분히 끝낼 수 있으니까 우리 문재인의 운이 다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운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어제 온 겁니다. 저는 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씩만 더 나갑시다. 감사합니다.